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확인해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게 2013년 당시에 결론이 났었는데 어떻게 당시에는 결론이 내려졌던 건가요?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죠. 예. 2013년에 성접대 의혹을 받았는데 강원도 원주의 한 그 별장에서 네. 성접대 의혹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또 검찰로 증거물을 송치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그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이 김 전 차관 사건에 관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여러 네. 건에 대해 어떤 그런 동영상과 사진 파일이 2만 9천여 건, 한 3만여 건 정도의 사진 파일과 동영상을 확보했었고 네. 그것을 이제 검찰로 송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 밝혀진 조사단의 지금 발표에 의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만여 건의 증거가 다 송치가 안 돼 있었다. 예. 그 김학의 차관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에 대한 4건만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2013년 당시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상당히 충격이 컸거든요. 이게 법무부 차관이 연루가 돼 있는 데다가 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도 물론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많이들 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이제 2013년 저 초로 기억을 예. 하는데 이제 한 언론 매체에서 이제 그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한 건설업자가 강원도에 있는 한 별장에 당시에 춘천지검장이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2007년, 2008년 그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김학의 고 의혹이 불거질 때는 네. 법무부 장관이었지만요. 그래서 거기서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불거 나왔어요. 2013년에.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성접대 받은 사실이 성접대가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이거 뇌물죄로도 의유를 할 수 있는데 근데 2013년이었으면은 그때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뇌물죄로는 할 수가 없고 네네. 그다음에 본 게 이제 특수강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동원됐던 여성들이 나는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예. 나에게 마약을 먹여 산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수강간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특수강간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유죄 혐의로 그러니까 특수강간 유죄 의견으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네. 검찰에서 이제 우리가 보도된 거에 의하면 그때 국과수에서 그 영상을 이렇게 봤더니 이거 누군지 특정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예. 거였어요. 그래서 분별이 어렵다. 예, 그래서 근데 경찰 단계까지는 이거는 김학의 전 차관이 예. 맞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무혐의를 내니까 일반 사람들 이거 뭐지? 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네네. 의혹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게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국가수에서 봤던 영상은 4개인데 알고 봤더니 경찰이 이미 확보했던 게 말씀하신 3만 개 정도의 그 그러게요. 파일, 예. 600여 개의 동영상이 있었다는 건데 그중에서 4개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에서는 이거 김학의 전 차관과 관계 있는 것만 보내라고 해서 우리는 관계 있는 것만 보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 진상조사단은 보니까 다른 사람 진술들을 보니까 다른 영상, 다른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4개만 보냈다. 이 점을 지금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일단 그 당시에 경찰 수사팀은 반박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디지털 분석에 들어있는데 송치 않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석해서 확인해서 혐의와 관련 없는 걸 한 거예요. 송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다 검사가 지휘한 거고. 그러니까 3만 건이 누락됐는데 됐다 하더라도 이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누락시킨 거지 뭐 고의로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뭐 가능성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은 그 압수물 처리는 검찰 지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 3만여 건에 대해서 진짜 그 김학의 차관으로 추정이 되는 4가지 예. 영상만 검찰 지휘에 의해서 보냈다라고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다시 보면은 왜 그럼 검찰은 자기 식구잖아요. 네. 자기 선배잖아요. 김학의 차관이.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 식구 감싸기 때문에 뭐 불기소 의견으로 다시 지금 경찰로 내려보내고 송치된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뭐 그랬다라고 치는데 그럼 경찰은 왜 그랬을까라고 그러게요. 봤을 때 지금 검찰 조사단이 밝힌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예. 내용이 밝혀졌다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검찰에 따로 지시를 했고 청와대 측에서 또 경찰에도 지금 이 증거물에 대해서 어떤 또 지시가 내려져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예. 거죠. 지금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면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그러면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까요?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강제성이 없어서 아. 뭐 체포해서 뭐 데려올 수도 없고요. 네. 지금 한 차례 서면 진술서만 냈다고 예. 하죠. 근데 그 내용은 이제 뭐 다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면 조사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응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시한이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조사 기한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인데 그래도 만약에 지금 국민들의 이런 이 사건에 대해서 의구심이 너무 크니까 그래도 한때 공인이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분이 물론 정말 나서 자발적으로 조사받는 게 나오면 그렇지만, 조사받는 게 예.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렇겠습니까마는 본인이었던 본인의 그 책임감, 예. 어떤 자리를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정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한번 대면 조사를 한번 나오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본인이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은 더 이상 그렇죠. 수사하기가 쉽지 않은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건웅 의원대 경찰서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